월정사가 스님과 제가자들의 명상 참선 수행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방송하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수행에 동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발가 포교 현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설법 스피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가치와 실용을 확보하며 불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법사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발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뮤지컬을 실시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호평을 받았던 부처님 일대기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를 공연합니다. 참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법 풍경소리가 50번째 참불가 창작곡을 발매했습니다. 단일 앨범으로 1집부터 50집까지 매년 꾸준하게 제작해 발표한 건 국내 최초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고 문학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통일문학관이 개관했습니다. 님의 침묵 초간본을 비롯해 근현대 문학 희귀본이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잠시 활동을 멈췄던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서울 경기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짜장 공양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스님과 제가자들의 명상 참선 수행의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방송하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수행에 동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최승한 기자입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영상 전문가들에 비해 서툴지만 스님들의 진심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진행자 스님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일정을 안내하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대중들과 함께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행한 모습을 바깥에 보여주는 자체가 복보시고 큰 복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도 지혜를 닦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을 닦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혜도 닦고 또 복을 짓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6일 하한거 결제를 시작으로 대중들과 함께하는 불꽃 속에서 피는 연꽃 온라인 열린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불꽃 속에서 피는 연꽃은 불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수행의 정진을 의미합니다. 월정사는 오는 9월 2일 하한거 해제일까지 매일 2시간씩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함께 참선하는 모습을 유튜브 월정사 TV로 실시간 공개하며 수행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불교의 수행 문화가 이 살아있는 문화로 또 대중과 함께 또 하는 문화로 또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이런 문화가 한결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요구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행성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불교계 선두주자로 월정사는 유튜브 월정사 TV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고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번 온라인 열린 선언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어 불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출퇴근 길이든 언제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월정사 TV를 검색 후 구독하면 매일 오전 5시, 오후 8시 각각 1시간씩 명상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발가 포교 현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설법 스피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개소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가치와 실용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부터 3일 일정으로 제1기 설법 스피치 강좌를 열었습니다. 포교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신도들을 상대해야 하는 스님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교육이었기에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1월 신청과 함께 2기까지 마감됐지만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됐다 이날 첫 개강을 했습니다. 참가 스님들의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자신감이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에서 생각 심장이 도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조절해가지고 많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말해야지. 말이 빠르시네. 네. 제가 생각을 전달을 못하니까 말을 빨리빨리 자꾸 전달하는 거. 그때는 뭔지 모르고 막 했는데 PPT장을 했는데 제가 그 비디오 촬영을 항상 했거든요. 너무너무 촌스럽고요. 너무너무 웃기고요. 그래갖고 그걸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살아 숨쉬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현정 설법 스피치 강사는 발성과 발음, 표정과 몸짓 등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포교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듯이 계층에 맞는 말, 시대에 맞는 말하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발음, 표정, 그리고 전체 신체적인 모든 것이 다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그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아주 모든 걸 좀 코멘트 해드려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글자 경전에 있는 말이 다시 나와서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설법 스피치 강좌는 설법을 위한 목소리 기본기 훈련과 읽기 훈련, 설법 시간과 장소에 따른 설법 스피치 등으로 구성돼 포교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은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위로를 받고 교육을 통해 스님들이 설법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길 기원했습니다. 제가 불자님들은 바쁜 시간에 스님들 찾아와서 한마디라도 유익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는 다 잘 하시지만 그 전문인한테 설법 스피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배우시면 더 아마 마음에 힘이 생기실 거예요. 한국 비구니사와 정체성을 확고히 할 연구소 개소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론과 실제, 가치와 실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코로나 이후 전국 비구니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코로나19로 하기 힘들어진 대중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축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호평을 받았던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를 공연하는데요. 최진호 기자가 리허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법룡사 1층 대강당에서 배우들이 공연 리허설에 한창입니다. 실제 공연이 진행되는 무대인 만큼 동선이나 조명 등 모든 요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함께하는 불교 뮤지컬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공연팀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코로나19로 문화활동이 힘들어진 사부대중을 위해 공연장에 갈 필요 없이 사찰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주최합니다. 젊은 불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포교의 장입니다. 6월이면은 코로나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럴 때 불교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분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뮤지컬을 준비해 놓자. 그래서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뮤지컬을 하게 된 것은 젊은 사람들과 가족 단위 함께 즐기면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교 뮤지컬이 아닐까 그런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뮤지컬 보리수나무 아래에서는 2017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돼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중 처절한 구도의 가르침을 무거운 다큐멘터리가 아닌 현대인의 눈높이에서 음악과 춤, 연기를 활용해 불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옹해야, 꼭두각시 등 한국 음악과 범패와 같은 불교 음악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사찰에서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작은 규모로 각색해 뮤지컬은 규모가 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큰 극장에서만 하는 게 뮤지컬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좀 바꿔서 누구한테든지 좀 이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뮤지컬이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고 난 다음에 아마 감동이 뒤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종교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보리수나무 아래에서의 첫 공연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 1층 대강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범용사 공연 이후에도 여러 사암단체들과 협의해 전국 4차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법 풍경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풍경소리가 50번째 찬불가 창작곡을 발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법음으로 전하는 좋은법 풍경소리가 54번째 찬불가 창작곡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용맹정진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팔정도부터 아이들의 맑은 마음과 산사를 노래한 하늘 연꽃, 고요함 속에 큰 에너지가 느껴지는 산의 살며까지 풍경소리의 50집 노래하는 마음은 늘 아름다움이지요에는 찬불가 10곡과 함께 반주음악도 실려 있습니다. 풍경소리 50집은 CD와 USB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음반 사용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USB에는 신보 음반인 50과 풍경소리 연등축제의 음악을 수록했고 AR과 MR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번 R&B 싱어즈도 50집에 동참을 하게 됐고요. 또 성악가 선생님들 중에 김재일 선생님, 황경임 선생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저희 풍경소리는 어린이 찬불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 노래를 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해서 저희들 어린이는 꼬마 풍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열심히 잘했지만 이번엔 작품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좀 다채롭게. 풍경소리는 지난 1996년 1집 발매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에 2차례씩 찬불가 창작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앨범을 제작 보급해 전국 단위의 수련회와 강습회 교재는 물론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일 앨범으로 1집부터 50집까지 매년 꾸준하게 제작해 발표한 건 기념비적인 일로 불교계는 물론 국내 최초입니다. 약 25년 동안 400곡이 넘는 찬불가를 발표해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며 보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저희들이 노래를 들으면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여름 불교학교가 생각나고 또 이제 겨울이 오고 이런 것처럼 노래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이제 소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집까지 해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한 장, 두 장 앨범이 쌓이다 보니까. 풍경소리는 전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찬불가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문학으로 포교에 앞장서온 해관 스님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고 문학인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통일문학관인데요. 님의 침묵 초간본을 비롯해 북한 출판물 등 근현대 문학 희귀본이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간문학치 불교문의 발행인으로 불교문학 작품과 작가를 발굴해 포교에 기여하고 있는 해관 스님이 현충일인 지난 6일 통일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에 자리 잡은 통일문학관은 2017년 착공 이후 3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한의 작가, 북한의 작가 이런 분들 초간본이 지금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이 안에서는만은 통일된 문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미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북이 훤히 보이는 데서 우리가 신앙송도 하고 또 시화전도 하고 또 문학 이야기, 남북 문학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통일문학관은 2층 건물로 1층은 전시 문화공간으로 2층은 법당과 창작, 숙식 공간으로 이뤄졌습니다. 1층 전시실에는 용성 스님의 한글 화엄경, 님의 침묵 초간본과 정지용의 백록담, 홍명희 작가의 임꺽정 초간본 등 희귀본과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백조, 삼천리 등 해관 스님이 어렵게 모은 근현대 출판물이 전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월북 작가와 납북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며 모으기 시작한 북한 작가 초간본을 비롯해 청년문학, 조선문학 등 북한 출판물도 전시돼 통일문학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중생들까지도 제도하시겠다는 큰 오원을 가지고 이 파주 바로 이 땅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통일문학관을 구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희관 스님은 통일문학관 개관과 더불어 불교문의 문학상 수상자 문태준 시인을 비롯해 작품상 마선숙 작가, 작가상 임술랑 시인 등의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통일문학관은 남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강좌와 세미나,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학 포교와 더불어 남북 문학 간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윤아입니다. 구례 화엄사 4부대중이 지난해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로 천막에서 동안걸을 한 스님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 영화 9스님을 단체 관람했습니다. 화엄사 총무국장 관문스님을 비롯해 강원장 해수스님, 도감 산목스님과 둘째 아들 100여 명은 어제 광주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날 화엄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극장 한관을 통째로 빌려 좌석을 띄워 앉아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총무국장 관문스님은 추위에서 하루 한 끼만 드시며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7대 회장 선거에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신도회 주윤식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26대 회장 임기가 오는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보 등록 접수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주윤식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윤식 후보는 지난 1992년 직지사를 재적 사찰로 법상 스님으로부터 수계했으며 2017년 직지사 신도회장 취임 후 스님들의 의료와 노후 복지를 위한 승보 공양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 이사로 국내외 각종 지원 사업을 이끌며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제27대 중앙신도회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천안 태조산 가관사가 2019년도 경애학당 수료식과 제18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가관사 주실 법인스님과 주지 대원스님을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이정문 국회의원, 성기만 총동문 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대원스님은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좋은 학당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뛰어난 포교사가 돼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스님은 자비와 인욕을 실천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불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료생들과 졸업생은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용맹정진해 사회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비의 삶을 실천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잠시 활동을 멈췄던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은 짜장이 담긴 그릇을 받아들고 행복감을 느꼈다는데요. 정주로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복지관을 찾아 생필품과 일주일간 먹을거리를 받아가는 어르신들. 어제는 평소처럼 복지관에서 준비한 레토르트 식품들에 더해 아름다운 동행이 준비한 짜장이라는 뜻밖의 선물이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은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 정상적으로 복지관에 나오길 학수고대합니다. 병이 돈이 하나 방하게 했잖아, 복지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기 시작했잖아. 그래가 계속 왔지. 빨리 코로나가 빨리 어떻게 해갖고 빨리 끝나야 돌려야 되고 무기 없는 전쟁이죠, 전 세계가. 오늘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먹고 지냅니다. 이날 짜장 배분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 봉사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다시 시작한 찾아가는 짜장 공양 활동에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막을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찾아가는 짜장 공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못 하다가 지금 오늘 6월 8일이죠. 처음으로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방법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장 희우 스님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걱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아 친구들과 정을 나누던 일상이 코로나19로 깨져버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이렇게 짜장면을 해주셔갖고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간의 일상에서 조금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맛있는 짜장을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일상에서 또 즐거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언제쯤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될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복지관들에게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은 자비 나눔을 넘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속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현충일을 맞아 제30회 허공맞이 홍법 바람일제를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6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주지 심산스님과 전 조계종 포교원장인 감로사 주지 해총스님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을 비롯해 유주무주 고온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며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잃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하며 그 정신을 늘 본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홍법 바람일제에 이어 다음 날에는 제10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참가자들은 글과 그림, 서예를 통해 나라 사랑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천태종 관문사가 순국선열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문사는 지난 7일 경내 옥불보전에서 주지 월정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헌화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주지 월정스님은 순국선열에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평안한 일상이 있을 수 있다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종단 3대 지표 중 애국불교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천태종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관문사는 이날 법회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신도들 간의 거리 두기는 물론 출입하는 모든 신도들의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주 문강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 천도제와 함께 천태종 전 총무원장 충광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제주 문강사 관음전에서 봉행된 법회는 주지 서경스님과 우덕일 부신도 회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매년 6월마다 위령 천도제를 봉행한 문강사 주지 서경스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고 그 뜻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초청법사 충광스님은 부처님 지혜자비를 행으로 실천해 개개인의 불성을 완성시키는 주인공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선진교 봉화산 정토원장이 어제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선진교 원장은 1955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이던 1959년 31명의 불교학과 청년 불자들과 김해 봉화산에 홈이 든 관세음 보살상을 조성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회장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민족 평화통일 전국 노인회 회장, 한국불교 문인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경남 김해 진영 전문 장례식장 특 201호실이며 발인은 6월 10일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